오늘도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국가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 국가안전부, 우리나라 취재하면 옛날에 안기부, 요즘에는 국가정보원이라고 그러죠. 이 국가안전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해서 시진핑의 군국주의가 중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나서서 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 내부에서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실각이냐 아니면 명예로운 퇴진이냐, 이 갈림길만 남은 시진핑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명보, 그러니까 밍바오는 지난 16일 군국주의가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한 나라의 무죄는 보여주고 있다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통해서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전날 위챗 공식 계정에 한 나라 경제 흥망성쇠와 국가안보에 주는 시사점, 이런 제목의 논평을 게시했다면서 이 글에는 한 나라는 전성기였던 무제 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 무제가 군국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으로 군사 강대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 국가 번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한 나라 멸망이 교훈해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위챗에 올린 게시글을 보면 한 나라 초기에 통치자들은 진나라의 멸망을 교훈으로 삼아서 정치, 경제, 민생 등 여러 방면에서 생산 발전에 이로운 정책을 시행하여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북돋우면서 국가의 든든한 토대를 세워갔다면서 이 한 나라는 초기에 국민에게 자주권을 부여하면서 사회가 활력을 되찾도록 했고 이 국가의 많은 권한을 국민들에게 위임해서 자율권을 신장시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이어서 한 나라는 백성들에게 농업과 양잠에 집중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도록 했고 권력을 남용하는 공무원들을 대거 단속하기도 했다면서 세금과 부과금을 낮춰서 국민의 힘을 키우고 재정 지출을 최소화했다라고 짚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문제는 한 나라 무제 시기에 접어들면서 잇따른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군사비, 막대한 재정 지출, 그리고 막대한 사회적 부의 소모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 문제와 정치제의 연호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말하면서 그 후 한 나라의 경제는 다시는 이전의 문제, 그리고 경제제 그때의 수준, 그러니까 이 문제와 경제제는 아주 경제를 잘 이끌었던 사람들이죠. 이 문제와 경제제의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그러면서 한 나라의 쇠퇴는 한무제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나라의 무제는 경제, 사회의 회복과 건강한 발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일반 백성들의 상업적 활동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이에 따라 경제도 큰 타격을 입으면서 튼튼했던 국가의 기반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짚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이어서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노동력도 크게 줄었고 이는 한 나라의 경제를 쇠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구체적으로 한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는 국경에서의 충돌 문제로 인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동서남북으로 원정하며 보냈다면서 이로 인해 국력이 고갈되었고 한 나라 말기에는 국고가 텅 비어서 사회가 쇠퇴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부는 국가가 번영하려면 최우선적으로 경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경제가 살아야 국가 안보도 지켜지는 것이고 경제가 강해져야 강력한 국가도 건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만 국가의 번영, 국민의 행복과 복지, 사회적 조화와 안정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하면서 글을 맺었습니다. 그리 안에도 중국 경제가 수렁에 빠져 있고 미국과의 충돌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중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안전부가 모든 중국 인민들이 볼 수 있는 위챗에 국가의 주석인 시진핑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안전부는 지금 중국이 초비상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렇게 중국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시진핑의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의 국가 운영을
14억 명의 인민이 잘 먹고 사는 방향,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서 경제의 부흥을 이루고, 이 경제 부흥이 국가 운영의 근본 정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몽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앞세우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무한 궤도에 중국을 몰아넣음으로써 국가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국가안전부는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1.5세대 지도자였던 덩 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바로 중국을 살리는 길이었고, 그런 경제 우선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부강하는 길로 접어들었었는데, 시진핑은 그런 개혁개방 정책을 버리고 오직 국가안보에 최우선을 둔 정책을 시행했으며,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마오쩌둥 시절의 극좌적인 노선에다가 인민감시 정책 강화로 인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국가안전부가 시진핑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지금 중국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는 것은 지금 중국 내 지도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시진핑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안전부의 이런 논평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 최고 지도부가 들끓고 있다는 것이고,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수준까지 도달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8월 중국 내 최고 지도자들의 여름 모임인 메이다이어 회의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당시 덩샤오핑의 110주기를 맞아서 자신을 덩샤오핑과 같은 개혁과 반열로 내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국가 언론들부터 거센 비판과 반발에 직면하면서 좌절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해 8월 29일 개혁가 시진핑에 대한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올 여름에 발생해서 최고 지도자와 추종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진핑을 개혁가로 지켜 세우려던 계획이 당 언론들의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혀서 무산됐고, 이로 인해서 시진핑 지도부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시진핑은 아버지 시중신을 내세워서 중국의 개혁 개방이 그때부터 본격화됐고, 그의 아들 시진핑도 아버지 시중신의 뒤를 따라서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했습니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5일 진화통신은 삼중전회의 개막에 맞춰서 개혁가 시진핑이라는 1만자 정도의 장문의 논평을 게재했고, 중국의 대부분 신문들이 이를 받았었으며 또 대대적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이 글은 시진핑을 덩샤오핑에 이은 탁월한 개혁가라고 칭송하면서 이번 삼중전회에서 시진핑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시 주석을 1978년 개혁개방으로 노선 전환을 이끌었던 덩샤오핑의 비견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글은 곧바로 당 언론들을 포함한 중국 내 정치 세력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당내 일부에서는 신화통신이 이 글이 완전히 사실과 다른 글이다, 그리고 또 개혁개방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또 신화통신이 이 글이 당의 역사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글이라는 원초적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글을 게재하도록 했는지, 또 누가 이 글의 출판을 승인했는지 그 실체를 공개하라, 이런 요구들까지 빗발쳤습니다. 시진핑이 언론들로부터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이어진 삼중전회는 사실상 초토화됐습니다. 결국 삼중전회에서 중요한 안건 토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말 중요한 중국 경제 회복이라는 주제 또한 별로 논의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중국 권분의 위상도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들어서는 시진핑 우상화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니케이 아시아는 1월 30일 니케이의 중국 지국장을 지냈던 카츠지 나카자와 편집인이 쓴 시진핑 개인 숭배가 중국 내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서 최근 주계장막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열린 군부 행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관영 언론들조차 시진핑 주석을 보도하는 자세가 과거하고 확연하게 달라졌는데, 이는 중국 내에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진핑에 대한 중국 중앙TV, 그러니까 CCTV의 보도 태도도 확연하게 달라졌고 비중도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눈여겨볼 것은 개인 숭배를 금지한 중국 공산당의 당장이 돌연 시진핑에게 엄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장에는
분명히 어떤 형태의 개인 숭배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당장도 무시하면서 시진핑 우상화 작업을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니케이는 мя오하의 퇴장 이후에 중국 군부 내에서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방군부는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군부의 집단 리더십과 당내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논평을 실으면서 현 시진핑 체제에 정면 대응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후 해방군부는 물론이고 중국 내 관영 언론들조차 시진핑을 집중 보도하는 방식이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케이는 특히 해방군부의 논평은 시진핑의 권력 집중에 대한 비판을 공공연하게 거론했다면서 그 시점도 мя오의 해임 이후에 집중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짚었습니다. 시진핑의 위상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지난 3월의 양회에서도 확인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이 양회는 그동안 시진핑의 위상을 강렬하게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왔지만, 올해는 시진핑이 원했던 군부의 인사도 다 가로막혔고 심지어 민간경제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마저도 좌절됐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중국은 시진핑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젠 중국의 군부마저 시진핑 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군부의 인사마저 시진핑 뜻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군부까지 오히려 시진핑을 비판하는 기세들이 역력합니다. 이는 시진핑이 군부를 확고하게 장악하려고 섣부른 인사를 단행했다가 오히려 군부의 견제만 받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당 원로들은 물론이고 국가안전부 그리고 군부마저 시진핑을 적극 지지해 주지 않는다면 그 권력이 바로 설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는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의 실각이라는 대사변은 이제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남은 것은 시진핑을 명예롭게 퇴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힘을 통한 강제 실각을 시킬 것인지, 이 선택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